이번 강의는 축복을 위한 부모 매칭 프로세스, 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랑, 오늘 강의를 방금 해주셨던 회장님과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효정 유스 레이싱 페스티벌이 있었죠. 청평에서. 그래서 거기에 현장에 참석하는 학생들과 함께 청평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신이 말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워낙 많은 시간을 운전을 하셨고, 저는 도착하자마자 대학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고 바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전달하는 거라 무엇보다 그 어떤 때보다 저의 말보다 영적인 그런 내용들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모 매칭 프로세스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뭐 2세이신 분들도 1세이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먼저 2세 축복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것이 준비된 강의가 2세 축복을 위한 어떤 강의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역사부터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사실 아마 전에 이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2세 축복 전에 수많은 그 선배님들 가정에 축복이 있었고 2세 축복은 1986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매칭, 잠시만요. 직접 매칭을 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사진 매칭을 하시다가 천일국 매칭이라고 하셔서 이제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깍지 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천일국 매칭을 하다가 이제 뭐 천일국 매칭 뭐 깍지도 있지만 저기 참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천일국 매칭이 있다가 이제 부모에게 그 매칭의 권한을 상속해주는 부모 매칭의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뭐 그러면 잠시만요. 뭐 그러면서 직접 매칭하실 때는 뭐 너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으시기도 하면서 뭐 이런 밑에 나오는 세 가지의 이 말씀도 하시면서 누구라도 함께 하겠다. 사진 매칭을 하실 때는 그러면서 천일국 매칭 때는 또 교체 손깍지를 하시면서 뭐 왼손이 그 깍지를 꼈을 때 왼손이 올라가는 사람과 깍지를 꼈을 때 오른손이 올라가는 남편 혹은 아내 혹은 또 오른손이 올라가는 남편 혹은 아내를 매칭을 해주셔서 하시는 그런 천일국 매칭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부모 매칭이 진행이 됐었지만 그러한 천일국 매칭을 해주시는 시대도 있었고 지금은 현재 천일국 매칭은 없고 부모 매칭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모 매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부모 매칭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모 매칭 또한 바로 축복의 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참 부모님께서는 부모 매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4일에 참부모님의 특별 지시로 부모가 2세 축복을 책임지는 시대를 선포를 하시면서 천일국 시대의 도래와 함께한 부모의 권한과 책임, 참 부모님을 대신한 부모의 교육 및 매칭 권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축복의 전통을 계승시켜야 할 책임을 저희 부모님들께 2세 자녀의 부모님들께 상속을 해주시면서 이 부모 매칭이 시작이 되었다. 여기 노란색을 표시한 것처럼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라는 축복의 전통을 즉 부모님들께서 그러한 신앙의 전통을 지켜오시던 것을 우리에게도 계승시킬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부모가 자녀를 매칭해 줄 때는 이러한 매칭의 관점에서 해 주어야 한다라고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매칭을 위한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세 가지 부분은 우리 흔히 축복이라는 것보다 결혼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결혼도 100%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결혼을 했을 때는 나의 선택과 그리고 어떤 흥미가 일치한다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자기도 모르게 완벽을 요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런 축복의 부모 매칭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바로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늘이 준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한 사람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두 번째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흥미가 반드시 일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호 서로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마지막으로는 완벽한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는 것이 부모 매칭을 위한 기본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주요 원칙은 부모 매칭 프로세스의 주요 원칙은 총 이 네 가지의 원칙으로 네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첫 번째로 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 중심의 매칭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자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세 번째는 가정 교류는 한 가정씩 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5단계의 이 프로세스대로 맞추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이 부모 매칭 프로세스의 주요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이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 매칭 프로세스 방금 말씀드린 요 5단계 프로세스 있잖아요. 요 5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인 매칭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모님의 일단 먼저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뭐 아마 이 안에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흔히 부모님들께서 야 그냥 네가 찾아와 네 마음에 드는 사람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안에도 자신의 부모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상대자를 배우자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 일단은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자녀 의견의 존중이 있었잖아요. 요 두 번째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과 자녀에게 아예 맡기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모님께서 먼저 이 부모로서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부모 매칭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먼저 교육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뭐 부모님들이야 삶이 정성이고 늘 정성 들이는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오신 부분도 있지만 자녀의 그 축복을 놓고 그 축복만을 놓고 드리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매칭에 나가겠다, 매칭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부모만 결단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자녀만 결단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매칭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놨죠. 네,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칭 결단.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부모님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축복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와서 이 많은 학생들과 대화와 많은 부모님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칭 결단이라는 거 사실은 뭐 이 안에 4월 달에 들어갈 분들이 오셔가지고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라도 뭐 거의 사실은 그런 분들이야 요 스텝 4, 스텝 5까지 거의 오셨겠지만 다른 지인들 혹시 자기 동생들에게 알려주실 때 이렇게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가족의 정성도 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교육, 서류 준비가 첫 번째 스텝으로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것들을 예를 들면은 요 부모 매칭과 축복의 과정을 소통을 했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거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뭐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많은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준비라는 거 이런 부분들 가급적 다 하시면은 좋겠지만 뭐 못한다라고 해서 축복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할 수 있기를 또 한편으로는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중요한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해와 소통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냐면 소통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뭐가 소통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아니 그냥 뭐 부모님과 이야기 3시간 4시간 하면 그게 소통이 잘 되는 건가. 3시간 4시간 동안 갈등을 한다면 갈등이 이루어지는 대화가 된다면 과연 그것이 소통이고 그걸 소통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 부모와 자기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모와 자신들만 소통이 된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이 축복이라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 부모님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이 축복을 준비하는 이 기간을 기회로 해서 부모님과의 소통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니요,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어떤 것보다 어, 두 번째? 예, 두 번째 정도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뭐 교육에 참석하고 가족 계획 수립하고 정성 계획 세우는 건 정말 좋고 분명히 축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이 과정과 함께 가시길 바라면서 혹시라도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이거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이 있었고 사실은 뭐 비슷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조금 다릅니다만 자, 축복은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냐고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성호 문답과 봉헌식을 통해 태어날 때부터 참부모님과의 약속 축복의 동참은 만 20세, 양가 부모의 합의할 때는 만 18세부터 축복을 준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매칭 준비를 방금과 같은 어떤 그 단계대로 매칭 준비를 끝냈다면 이제 부모 교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 후보자 서류를 작성하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프로필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필을 작성을 하게 되고 국제 매칭 사이트, 요즘 블레싱 포유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등록하지 않고도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기회들과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국제 매칭 사이트를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매칭 사이트에 프로필을 등록을 하는 것을. 자, 그러면서 부모님들과 교류도 하고 이제 자신들도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교류를 하면서 가정 교류를 확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 교류 중에 어떻게 상대자를 찾을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이 있나 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비포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블레싱 포유입니다. 이게 블레싱 포유라고 하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부모님의 소개나 공직자의 소개나 교구 가정부장님의 그런 소개 그래서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소개나 방금 말씀 부모 공직자 혹은 교구 가정부장님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교류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 및 자녀 교류에 요즘 아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가는 그런 교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류회를 통해서 상대 배우자를 만나게 되거나 저번에 예전에 했던 효정 매칭 축제, 뭐 글로벌 카프에서 진행했던 사실 이건 1지구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효정 카페 혹은 가장 어떻게 우리한테 가깝고 좀 흔하기도 한 만남의 장. 그래서 뭐 요즘에는 지구를 넘어서서도 만남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사실은 저희 대구에서 5지구하고 4지구였나 하여튼
다른 지구하고의 만남의 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만남의 장을 통해서 상대자를 찾을 수 있고요. 이제 원자만추라고 하는 것은 저희 카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제 자만추라는 말의 의미를 다 아시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만남인데 카프 활동을 통해서 KTG와 수련을 통해서 유스 캠프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카프 활동 뭐 방금 말씀드린 YSB 활동 등을 통해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자신들의 생각에 드는 배우자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 그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때 참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까 주요 원칙 기억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가 첫 번째가 뭐였죠? 부모 중심입니다. 자, 근데 그런 마음을 드는 것까지 내가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첫 번째 주요 원칙처럼 부모님께 물어봐 주세요.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모님과의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요 어떤 그 세 가지 뭐라고 할까요? 세 가지 트랙? 뭐 어쨌든 거의 대부분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첫 만남을 시작하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참부모님 말씀에 내가 완전한 주체가 되느냐 완전한 상대가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야 완전한 이상 상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결 문제는 어떻게 나 자신이 완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넣었는데요. 제가 부모님과의 소통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고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방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 노란색 부분인 어떻게 나 자신이 완성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때로는 정말 깊은 생각과 한편으로는 좀 고통스러울 정도로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조차 내 자신이 완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이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은 분명히 우리들의 자신의 삶의 방향이 완성하기 위한 길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제1축복의 길로 인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걸 끝내고 이걸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개성 완성을 끝내고 가정 완성의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원칙은 그것이지만 참 부모님께서 그 개성 완성을 하지 않고도 가정 완성의 길에 접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나 자신이 완성한다라는 것도 가져가면서 부모님과의 소통도 하면서 이거는 결혼하고 축복을 받고 나서도 계속 가져가야 될 문제라고 어떤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 자신이 완성하느냐, 내가 누구인가, 뭐 약간 이런 질문, 철학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가장 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나는 왜 축복을 받고 싶을까? 나는 왜 축복을 받을까? 축복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주기를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축복을 받고 나서도 사실 지금 저도 뭐 축복을 왜 받았을까 하는 문제보다는 사실 지금의 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아직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사실 풀리지 않는 답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을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들어서는데도 축복을 들어서고 나서도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께서도 선결 문제라고 먼저 풀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교류, 이제 부모교류까지 끝났다면 가정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류 상대자 자녀에게 소개를 하고요. 또 가정교류가 시작하게 되면서 관계가 형성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정교류의 마지막 과정은 매칭이 확정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첫 만남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또 사실 이런 질문들 막 지금도 저도 제가 학생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에게 들어오는 질문이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하늘이 정해준 짝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죠. 정말로 저도 정말 공감하는 질문이고 저도 그런 확신이 들지 않았던 지금의 저의 와이프와 그러한 그 시간도 분명히 존재했고 인데요.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Q&A 시간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만남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건 뒤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교류의 주제는 요런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관심을 가져주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신뢰를 또 주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어졌을 때 어떻게 사랑이라는 그 감정, 뭐 어떤 상태, 뭐든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랑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요 관심과 이해, 소통, 신뢰 이때의 어떤 심정은 바로 여기 나온 형제 자매의 심정으로 다가가시면서 점차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소통하고 신뢰하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정교류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와 정성을 중요시 하셔야 합니다. 요거는 주의사항보다는 의무사항이라고 저 스스로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축복이 안 되거나 뭐 그런 사실 이걸 그러니까 명확히 따질 수가 없죠.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안 됐다, 이걸 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명확히 따질 수는 없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떻게 내가 완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고민이 가장 먼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와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 들으셨듯이 축복이라는 게 시작이 그냥 단순한 남녀간의 만남이 아니잖아요. 정말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부모님께서 기다려 오셨고 너무나도 소망해 오셨던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는 저희로서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께 보이는 어떤 정성,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반드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류 하실 때 꼭 기도하고 정성을 잘 들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도 상담을 하시고 배우자 될 사람하고도 배우자가 아니죠. 교류하는 그 사람하고도 잘 이야기를 하셔서 정성을 중요시 하시면서 두 번째는 본인이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게. 이것도 기준이 달라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준 모든 것을 다 존중하고 싶어요. 어쨌든 신중하게 스스로 생각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뒤에서 서포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그러지 못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 핑계를 대셔도 좋아요. 그때 저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대구 학사장이라는 인간이 부모님 뒤에서 서포터 하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 라고 전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신다면 저희도 가르쳐 줘야 될 어떤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뒤에서
서포터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스킨십과 선물은 네,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너무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이야기하셔서 이것은 주의사항입니다. 또 둘의 교류를 주변에 알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뭐 결국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의사항인데 예, 이것도 신중히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의 교류를 주변에 알리는 것도 신중하게. 그래서 서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건 한편으로는 예, 당연한 내용이죠. 그리고 경고와 신호는 무시하지 않는다는 좀 어렵죠. 뭐가 경고고 뭐가 신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다면 예민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결단하는 것을 예, 서두르지 않는다. 결국 본인이 신중히 결정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준비는 뭐 부모교류 확정 후 메일로 요즘엔 하진 않죠. 네, 카톡으로 정중하게 잘 주고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첫 만남에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뭐가 중요하냐, 예, 매너와 복장을 점검하는 거. 뭐가 빠졌네요. 외모도. 예, 외모와 매너와 복장을 점검하는 거 필요합니다. 기도와 정성이 중요하다라고 했지만요, 저는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의 외모도 매너도 복장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첫 만남은 부모와 동석을 하는 것은 추천입니다. 추천. 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또 제가 추천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처음 만날 때 목회자를 모시고 만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목회자 분께서 다 따라다니는 건 아니죠. 네, 그 이후에 저희끼리 시간을 가졌는데 그 목회자 축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남이라면 그 남자 쪽의 목회자건 여자 쪽의 목회자건 그것보다 어쨌든 그냥 목회자와 첫 만남을 가지고 축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 해준다면 아마 근데 요청하는데 그거 니들끼리 해라고 하는 목회자는 없을 겁니다. 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정말로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3일 정성도 좀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전 정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3일이건 7일이건 21일이건 같이 정성을 들이건 정성을 들였다라는 그 마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정 교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외적인 부분입니다. 여자들은 외모 옷차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이 대화 주제 데이트 코스. 남자는 대화 주제가 제일 중요하면서 외모와 옷차림, 데이트 코스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난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또 만날 때 옷차림은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원하는 것은 여성스러운 어떤 원피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6명 정도. 남자에게 원하는 옷차림은 단정한 세미 정장이 이것도 10명 중에 6명 정도는 그렇게 요청을 원한다고 합니다. 잘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악의 패션. 가장 최악의 패션은 뭐냐면요. 자다 나온 듯한 무성의한 의상. 그러신 분들이 여기 없으리라고 믿는데요. 간절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명품으로 잔뜩 치장한 의상도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출 의상, 지저분한 의상, 난해한 스타일, 과한 의상. 사실 이거 뭐 다 개인적인 기준인데, 그 가장 그러면서 또 좋은 방법은 주변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야 괜찮겠냐? 이렇게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면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참부모님께서도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옷차림이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만남과 가정 교류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적절한 대화 주제, 첫 만남에서 대화 주제는 상대의 취미나 특기 등을 이야기하는 것, 또 좋아하는 여행지나
여행지를 이야기하는 것, 음식 맛집, 최근 본 영화 드라마. 저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다만 예, 자신의 말투가 취조하는 말투인지 아닌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취조하는 듯한 말투는 상대방에게 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화에는 이러한 단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당신과 미래를 상상하니까 희망이 넘쳐요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당신을 보니까 운명을 느꼈어요. 만큼 도망가고 싶은 멘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멘트는 피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뭐 괜찮죠. 네.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라고 물어보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정보 교환, 상투적인 그러니까 뭐 의미 없는 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벼운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있고요. 이것이 사실은 질문도 단계가 있어요. 질문에도 이런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단답할 수 있는 것에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질문들까지 그런 단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가장 싫어하는 유형은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바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화할 때 주의점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런 거. 그래서 마지막 헐 진짜 대박 웬일이니 여기 여자들하고 여성분들과의 대화를 할 때 요즘 많이 쓰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 사실 이런 말 잘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 이 말을 왜 쓰냐면 상대방에게 공감해주는 리액션을 많이 취해주라 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헐 그래요? 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빠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선택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정교육까지 마치게 되면은 네 번째 스텝인 약혼서약식의 순서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약혼서약식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축복 결혼의 상대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고 하늘 뜻에 따라 축복에 임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며 예비 축복 과정으로서 축복을 준비하는 사실상 이 축복의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혼서약식의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교구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프로포즈는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이제 선물 교환하는 것도 있고 여기 사진에 보면 꽃을 교환해서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사님 부부의 축도를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늘 앞에 우리가 축복에 들어가겠다. 하늘 뜻에 따라 축복에 임할 것을 공증받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20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정확한 기준은 가정부장님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는 하시되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자기 소속 담당의 목회자와 상담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꼭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어떤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 교회장님들은 좀 바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각 자기가 속한 지역에 그 담당하는 청년 대학생을 담당하는 목회자분들, 그러니까 자기 소속이 있을 것인데 그 소속 혹은 그 교구 소속에 그 청년들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회자분들과 꼭 상담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래요. 사실 이렇게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미안한 부분, 죄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상담을 요청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때로는
내 것을 드러낸다라는 게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꼭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 축복의 길에 들어설 때 축복의 길이 단순히 결혼을 위한 남녀 간의 만남만을 위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한 길 속에서 보다 아벨적인 존재와의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소속의 담당, 그 2세 담당이고 청년 담당의 목회자분들과 조금 어려운 마음들은,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오픈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이라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 상담은 목회자보다는 그러니까 목회자만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조금 더 익숙한 그 어떤 아벨적인 존재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가정부장님도 좋고 다른 어떤 목회자도 좋으니까 꼭 목회자와의 상담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잘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는 축복 후보자 교육을 이수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하시고 원리 강의, 교우고 원리 시험을 합격하시면 수련 및 교육은 모두 이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육이 얼마나 이수됐는지 교육을 꼭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달에, 그러니까 4월 달에 들어가시는, 축복에 들어가시는 분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원리 수련 때나 생애노정 수련 때도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축복받기 전에 이 내용을 왜 들어야 할까 하는 질문들 꼭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축복식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준비 과정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축복 선순환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축복 후보자의 과정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축복 대상자의 프로그램은 교구별로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교구별로의 좀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축복 확정자는 약혼식 프로그램 등등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축복 이후에 이러한 교육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마 이 축복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모든 키워드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놓지 마시면서 참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이라는 그 생각도, 그 마음도 늘 가져가 주시면서 이 마음은 축복받기 전과 그 후에도 항상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지금 시간이 35분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5분만 쉬고 4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5초 같은 쉬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예, 지금 시간은 축복 Q&A를 하는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면 좋겠고요. 예, 지금 바로 채팅을 통해서 주셔도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뭐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박수현 팀장님 우리 단체 카톡방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카톡방에 그 박수현 팀장님께 직접 개인적으로 카톡을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수현 팀장님께서 질문이 들어오면 저에게 바로바로 알려주시고요. 예, 그러면은 아예 질문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의에 대한 질문도 좋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축복에 대해서 자신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축복 성품 유형 중에서 손깍지를 꼈을 때 반대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축복 상대를 고를 때 많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축복 상대를 고를 때 결정적인 요소는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참부모님께서 예전에 선임후 매칭을 하실 때 뭐 이렇게 깍지로 해서 반대로인 사람들을 해주셨다고도 하고 이 깍지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오른손이 올라가는 사람은 이렇더라. 물론 참부모님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참부모님 말씀 속에도 그 오른손이 올라가는 사람은 좀 더 좀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공적이면서 그 왼손이 올라가는 사람은 좀 더 내면적이고 좀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도 사회적인 통계적으로도 나온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는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고려할 만한 사항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반대로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확인한다라든지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제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경험상 이 같은 깍지가 올라가더라도 사람은 다 다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자기랑 비슷한 것 같은 성향의 사람을 만났더라도 꼭 정말 걸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핵심적으로 정말 큰 차이점, 나와 다른 점은 분명히 누구든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좀 애매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고려할 만한 사항은 맞다. 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떤 준비부터 해야 되는지를 여쭤봤는데요. 제가 강의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어렵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질문부터 출발해 봤으면 좋겠어요. 난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라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뭔가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아까 대학원 강의를 듣고 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미술 치료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막 그림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자신 있는 것은 저는 제 마음대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제가 원하는 이미지대로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막 긋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내 생각을 갖고 그린 것을 보면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기 전과 그리고 나서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자기 개발하는 책에서 봤는데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갖고 뭔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쓰는 것도 그렇고 그리는 것도 그렇고 시각화라고 하는데요. 그냥 내 안에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들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꺼내서 보는 거예요. 한번 썼다면 읽어보시고 시를 써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 쓰거나 그리거나 이런 게 아니어도 좋아요. 하여튼 뭔가 시각화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저는 축복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우리 축복의 그 첫 번째 단계에 매칭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성 완성의 길로 가는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명이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중요하면서도 말씀드리기 굉장히 곤란한, 그렇지만 핵심을 찌르는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미사 여구가 담기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축복받기 전에 이성 친구나 혹은 교류자, 축복받기 전에 교류자와 순결, 즉 이제 성관계를 해버린 경우에 축복의 페널티가 있는지를 물어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는 사람이 사회의 이성 친구와 순결을 깨고도 정상적인 축복식에 참여해서 축복받은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져서 본인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원칙을 말씀드리면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축복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저희가 근데, 뭐라고 해요? 무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의 마음을 저희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의 사정을 저희가 눈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숨기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아마 생각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주의 말을 뭔가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탕감이 옵니다. 그 하늘의 조건과 기대를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했을 때 탕감이 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친한 친구가 막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뭐 누군가 그랬다면, 그런 걸 안다면 너 반드시 탕감이 올 거다라고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너무 한편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지만 원칙은 그래요. 그리고 저도 그런 케이스를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 선배님들이 그렇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 그러면은 순결을 깼으니까 넌 이제 축복 과정도 2세도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 그게 참부모입니까? 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하늘 부모님 성회를 하늘 부모님이 모신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물론 굉장히 큰 실수고 큰 잘못이지만 세상을 살면서 잘못 한 번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그러한 한편으로는 저는 그게 참 부모님의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자녀들까지 얼마나 품고 사랑하고 같이 가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있다면 탕감이 오기 전에 탕감을 하고 들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원칙은 순결을 깼으면 2세 축복은 받지 못합니다. 뭐 하기 전에는 은사 축복을 받기 전에는 참 부모님의 은사 축복을 받기 전에는 2세가 순결을 깼을 경우에는 2세 축복은 받지 못해요. 기성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은사 축복을 받으면 2세 축복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결을 깼을 경우에는 기성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반드시 목회자와 담당 목회자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 목회자가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기성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원칙과 절차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자신의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다면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러한 길로 갈 수 있게끔 더 큰 상담으로 그것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잘 알려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 알고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혹시 박선 팀장 질문 온 거 있나요 혹시? 예,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잠시만. 일단은 카톡방에는 질문이 따로 올라오는 건 없고요. 네. 네, 개인적으로도 없으시죠? 개인적으로도 없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짧은 저의 소감을 할까요? 오늘 제가 약혼 그치, H 효정 어, 구글 폼에 아마 질문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수현 팀장님.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확인하는 동안 잠깐 저희 소감을 이야기해 보자면요. 효정 블레싱 아닌데. 효정 유스 블레싱 페스티벌에 참석했을 때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행복한 가정, 축복받고 행복할 거다, 뭐 행복합니다. 뭐 그런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프로세스 중 아까 제가 경고 신호 그런 것의 종류와 대처법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어서 저도 명확히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 부부로 예를 들자면, 예,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를 3번 울렸거든요. 더 울렸나? 어쨌든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저희가 일본에 있는 온천에 갔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 온천에 벳부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지옥 온천 순례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온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천 물이 끓는 걸 보면서 계란을 익혀 먹고 그 라무네라는 사이다를 마시는 그거예요. 근데 그게 가고 싶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아니, 온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란만 먹는 건데, 계란만 먹고 그 사이다 먹는 건데, 왜 가는 거야?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생각하고 안 갔거든요. 네, 울었어요. 이런 게 경고 신호입니다. 물론 이거 저와 이제 와이프는 축복받고 간 건데요. 어, 그런 경고 신호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데, 아, 그런가요? 제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상대방을 정말 잘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까지 살피냐면요. 저는 호흡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말하다가, 혹은 질문에 깊게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음, 이런 것들? 아니면, 그렇죠. 라고 끄는 것들조차 모든 것이 다, 또 여기 보면 뭐 경고 신호랄까요? 혹은 조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저거와 뭔가 관련된 저 질문과 저 내용과 관련된 어떤 본인만의 어떤 사건 혹은 이야기들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상대방을 처음 만날 때 대놓고 막 위아래로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몰래라고 해야 되나, 몰래도 좀 이상하긴 한데 걸음걸이, 옷차림, 표정, 말투, 눈빛, 그런 모든 것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살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류를 하시는 분들, 앞으로 교류를 하실 분들 계신다면 그런 것들에 좀 익숙해지시면서 아마 잘 보신다면 여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경고 신호가 하나하나씩 좀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됐을 거라면 좋겠고요. 과거에 이성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상대에게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요. 사실은 아마 궁금하신 분들, 사실 이런 Q&A 했을 때 거의 단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은 그 둘에게 맡기고 싶어요. 부부에게. 그래서 꼭 이야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부부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선다면, 얘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나은, 사실 우리는 늘 연계 가서까지 보다 나은 부부 관계를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거의 이성 경험을 고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아니라면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회자하고 상담할 때는 반드시 이야기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다 결국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성관계 순결하고의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만약 근데 이성 경험이 순결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하고 상담할 때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성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 경험도 그 목회자하고 반드시 이야기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부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소감을 이야기하자면 행복까지 약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행복이라는 것이 마냥 뭔가 즐겁고 재밌고 기쁜 것이 행복일까?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행복 혹은 진정한 행복은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극복하고 넘어가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 행복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늘 기쁘고 늘 재밌고 늘 즐거운 가정이 아니라, 이건 제가 생각하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고 본의 아니게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심한 말도 때로는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도 해주고, 그럼 서로 화해하고 더 나은 부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떻게 화해할까, 어떻게 풀어줄까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한편으로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여기 물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축복 가정의 삶을 시작하셨을 때 너무 큰 어려움, 너무 큰 괴로움,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힘듦이 찾아왔을 때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우리에게 어찌됐든 축복해주신 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새 행복한 가정이 되어 있는 가정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효정 유스 블레싱 페스티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축복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체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